오늘은 저희가 그때 무리함수 문제 못 풀었죠, 그죠? 무리함수 문제 다 풀었나요? 무리함수 문제 다 풀었냐, 내가? 다 풀었어? 자, 그럼 오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네, 여러분들, 학교별로 좀 다른데, 확통을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해요. 확률과 통계를 문이과 구별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하거든요. 고장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확통을 아예 해버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고장고가 좀 빠른데 다른 학교보다. 확통에서의 경우의 수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차피 확률 통계에서 할 거라서 저는 확률 통계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확통에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과 기호들이 처음에 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고1 교재라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필기를 좀 하셔야 돼.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건의 경우의 수를 현대수학의 아버지가 집합이라고 그랬죠. 모든 현대수학은 다 집합에서 만들어졌다고. 경우의 수도 결국 집합이거든요.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려 놓긴 했는데 집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들과 관련된 공식들을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구하는 방법들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좀 구할 건데 특징되는 거,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거. 약수의 개수. 그리고 양의 약수의 총합까지. 그리고 지불하는 금액. 수, 지불하는 방법의 수. 돈 내는 거. 돈 지불하는 거, 돈 내는 거, 방법, 돈 내는 금액의 수, 이런 것들 구하는 방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건데, 오늘 아마 이 부분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못 풀 수는 있어요. 문제를 만약에 못 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화, 목, 그 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이렇게 4번 남았죠. 그죠? 4번 남아서 2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에서 9시간 남았거든요. 9시간에 충분히 진도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3챕터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갈게요. 시간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배울 때 처음부터 제대로 그냥 확통에서 사용되는 거 제대로 배워서 집합하고 관련돼서 제대로 처음부터 외우도록. 정의부터 좀 볼 거예요. 말과 기호의 뜻.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시행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시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아무거나 한다고 해서 다 시행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그 글씨 못 알아보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할 테니까. 자, 결과를 알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알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해요. 너무 급하게 할 건 없으니까 천천히 필기하세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본 공간, 표본 공간. 보통 S로 쓰고요. S로 시작하는 공간이라는 뜻 있죠? 영어 단어? 스페이스든가? 서페이스? 스페이스? 서페이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에서부터 6까지 쓰여져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슉 던지면 딱 멈추겠죠? 서겠죠? 어느 순간? 쓰면 윗면에 있는 숫자를 읽을 거예요. 이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때 나타내는 결과는 1에서 6까지의 눈 중에 어떤 한 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는 거죠. 표본 공간이 1, 2, 3, 4, 5, 6 이런 집합이 되는 거죠.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표본 공간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봤어요. 자, 이제부터 사건은 뭐냐? 자, 지금부터 사건은 여러분들 무슨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사건은 뭐냐면, 이제부터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제부터 사건은 다 집합인 거예요, 이제. 살인사건, 교통사고가 나는 사건, 강도사건, 그런 사건, 그런 게 사건이 아니에요. 집합이 사건인 거예요, 집합이. 이제. 집합이 사건인 거예요, 집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 표본 공간이라고 할게요, 요거 표본 공간. 이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맞죠? 2도, 4도, 6도 다 이 안에 들어있죠, 지금?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이게 사건인 거예요. 이게 사건인 거예요, 사건. 사건이 벌어졌네? 이게 사건이 벌어진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언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짝수가 나오는 사건. 오케이? 홀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 던졌어. 똑같이 얘입니다. 얘 던질 거예요. 1에서 6까지 정육면체 주사위.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이제 1, 3, 5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이 전부 다 사건인 거예요. 소수가 나오는 사건 하면 어떻게 돼요? 소수 누구냐? 2, 3, 5. 이게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 되는 거죠. 소수가 나오는 사건. 수찬이가 안 온 건가, 아직?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A 집합에 집합이잖아요. 사건이 집합이잖아요. 집합. 사건이 집합.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결국 경우의 수는 뭐의 개수랑 똑같아요?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간단하게 기호로? 원소의 개수니까 NA로 나타내면 되죠. 아름답게 집합하고 연결되죠. 와, 뷰티풀 매스매틱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수학이. 아무도 안 듣네. 와, 뷰티풀 매스매틱스. 얼마나 아름답냐, 수학이. 벽아. 잘 듣고 있니, 벽? 고마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집합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다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전사건. 전집합? 뭘까요? 전사건, 전집합 뭐겠습니까? 전체 집합 뜻하는 거죠. 여기서는 표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S를 뜻하는 거죠. 공사건 뭐겠습니까? 공집합인 거죠. 사건이 집합이니까 공집합.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합사건.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위에다 쓸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이게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합사건. 당연히 뭐겠어요? 합집합인 거고요. 합집합이니까 U. 자, 명제에서도 했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도 했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때도 했어요. U 얘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요, 얘? 예, 조건제시법에서도 했었고 명제에서도 했었고 집합 원소개수 활용할 때도 했었어. 얘는 뭐라고 읽는 거야? 그렇죠. 또는. 그래서 A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 이걸 우리는 A와 B의 합사건이라 부르고 A 합집합 B로 나타낼 겁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릴게요. 벤다이어그램. A 합집합 B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어서 와. 자, 이 1번 영역은 A이고 B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A 또는 B가 발생한다는 말 속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A는 발생,
B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1번 영역입니다. 2번 영역은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하는 영역이죠. 교집합 영역이니까, 그죠? (3번) 영역은 B이고 A는 아닌 거지, 그지? A는 안 발생하고 B는 발생. 이 세 가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A 또는 B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말은 A는 발생하고 B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했습니다. A는 발생하지 않고 B만 발생했어요. 이런 세 가지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집합으로 명확하게 언어가 결정되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은 합사건을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합사건의 구별. 여러분들 친절하게 모든 선생님이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 경우의 수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의 합사건이니까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문제 출제자가 다 설명하면서 문제 풀으라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합사건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구별하시는 거야.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의 합사건이네. 자, 그러면 이제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때 합사건을 구별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나중에 곱사건이라고 다른 게 이제 구별하는 게 나와. 합사건하고 곱사건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두 가지만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면 돼. 합사건과 곱사건. 그 차이는 뭐냐? 합사건은 하나만 해도 돼. 하나만 해도 돼. 하나만 해도 돼. 곱사건은 반드시 둘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곱사건은 합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곱사건이 합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지. 반드시 둘 다 발생하는 일. 그게 곱사건이거든. 이게 곱사건이거든. 곱사건이 합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곱사건은 확통해서 배워. 지금 가르쳐 놓으면 헷갈리니까 곱사건은 합통해서 배우면 돼. 자, 합사건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사건이면 합사건이에요. 그게 합사건을 곱사건과 구별하는 핵심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합사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합사건. 자,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구해볼게요. 여기 지워도 되냐? 필기 좀 해야 돼. 책에 없어, 이거. 고3 내용으로 수업하는 거. 아예 처음부터 그냥 고3 거 그냥 한번 듣고 가. 어차피 고3 때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럼 이제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당연히 뭘로 구할 거예요? n으로 구하겠죠, 그죠? 경우의 수는 n이라니까? 경우의 수는 n이야. 원소의 개수야.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야.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야? 이렇게 구하겠지.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야.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야. 자, 이제 10 불러볼래? 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보자. 불러, 빨리. N, A, NB, 교집합, B. 끝났네. 합사건의 경우의 수. A 사건의 경우의 수에다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고 A와 B가 동시에 되는 새끼가 있으면 그 경우의 수를 빼줍니다.
그러면 합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표본분말에 있는 원소 중에 A도 되고 B도 되는 원소가 있으면 그 새끼들의 개수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합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합의 법칙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합의 법칙에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합의 법칙에는 이게 없어. 이거 빼는 부분이 없어. 이거 빼는 부분이 없어.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합의 법칙에는 저거 빼는 부분이 없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쉬운 것만 가르친 거야. 근데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뭔지 설명할게. A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그러면 우리는 집합에서는 A와 B가 서로소라고 불렀어. 서로소. 그지? 근데 여기 사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배반사건이라고 불러. 누가 말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등배 달아날 빤이지. 등 돌려서 도망간다는 뜻이야. 배반.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쓸 때는 이런 거지.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 거 배반이라고 그러지. 배신 때리고 도망가면 안 돼. 친구끼리는 너네들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계속 친구해. 배신 때리고 도망가지 말고. 근데 사건에서는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배반사건이라고 불러. 배반사건. 배신 때리고 도망간다는 말을 왜 여기다 붙였는지 모르겠어. 웃겨 죽겠어. 말 만드는 새끼들이 이상한 말 만들어놔가지고. 배반이 뭐야 배반이. 왜 배신 때리고 도망간다고 그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당연히 NA 교집합 B는 뭐겠냐? 공집합이니까. 몇 개냐 원소? 공집합이잖아. 몇 개 있어 원소? 0개 있지 0개? 공집합이니까 원소 0개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배반사건의 덧셈 정리는 합의 법칙. 이게 0개니까 뺄 게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봤던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됩니다. A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됩니다. 합의 법칙, 중2 때 배웠던 합의 법칙이 저거예요. 사실은 배반 사건의 경우의 수였던 거죠. 배반 사건의 경우의 수. 근데 배반 사건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더하면 돼 이렇게 배운 거죠. 중학교 때 지식이 잘못 전달되는 게 많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 아유 무슨 개소리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속력은 미분에서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에요. 근데 미분을 중학생들한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거시속 하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걔는 정확히 뭔데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마우스 공식 거시속 다 개뻥이에요. 개뻥. 그럼 속력은 뭔데요? 미분해서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야. 나중에 나와요. 위치를 미분해서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에요. 됐죠? 자, 잠깐만 볼게요. 1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한 장을 뽑을 거예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이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쑥 읽을 수 있도록 했다.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운데 또는이 붙었으니까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이군요.
아주 친절하게 했다 내가. 그냥 문제에 드러나도록. 따라서 저희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NA 합집합 B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NA 합집합 B니까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네요. 그럼 E의 배수의 경우의 수, A 사건의 경우의 수, E의 배수의 경우의 수 50개가 있고요. B 사건의 경우의 수, 3의 배수의 경우의 수 33개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2의 배수, 2고 3의 배수 동시에 되는 애는 몇의 배수? 예, 6의 배수네요. 6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16가지인가요? 그래서 83에서 16빼니까 얼마? 67인가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편하게 그냥 문제 속에 다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낸 거예요. 합사건임을 문제 속에 드러나도록 제가 낸 거예요. 합사건이군요.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군요. 자, 얘네 배반이냐 아니냐? 배반이야 아니야 얘네? 겹친 애 있지? 그지? 자, 표본 공간을 제한한다. 표본 공간을 제한할게. 표본 공간 제한한다. 1에서부터 5까지 중에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겠습니다.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하겠습니다. A 사건과 B 사건 배반 사건인가요? 아닌가요? 배반 사건이죠. 표본 공간을 1에서부터 5까지로 제한했어요. 제가. 그죠? 저기 6의 배수 있냐 없냐? 없지. 얘네는 이제 배반 사건인 거예요. 표본 공간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배반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사건이란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표본 공간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마치 함수를 정의역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표본 공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네요. 여기서는요,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본 공간이 1에서부터 100까지일까요? 됐나요? 하나만 더 배우시면 돼요. 하나만 더. 여사건. 합사건까지 했지? 당연히 사건이 집합이죠? 여집합이에요. 자,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 당연히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위에 C 컴플리먼트 해가지고. 경우의 수는 당연히 N을 원소의 개수. 그러면 당연히 이 공식은 누구예요? 자,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해? 빨리 말해. 몰라서 그래. 내가 몰라서 그래.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래. 빨리 말해. 전체에서 A를 빼는 거죠? 근데 전체가 여기서는 U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전체를 여기서는 U로 안 하고 뭐로 나타낸다고? S. 표본 공간에서 빼주면 되죠. 제가 틈틈이 얘기했지만 문과를 간 학생은 나는 문과로 갈 겁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할 거예요. 문과 가는 학생도 수능에서 미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내가 문과 갈 건데 극상위권을 노리고 나는 미적을 선택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확통과 수학, 미적의 학습량의 차이가 4배예요.
난 미적을 선택할 거야? 확통을 선택한 것에 4배의 시간을 투자해서 미적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각오하시고 선택해야 돼. 그만큼 미적이 확통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이 이과생들이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쉬운 거고 이과생들이 훨씬 더 취업도 잘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확통 공부하는 것보다 4배나 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탐 그냥 다 외우잖아. 과탐에서 물리화학 다 외우냐? 얼마나 대가리 빡세게 터지는데 지구과학 다 외우냐? 천체 나오기 시작하면 대가리 터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생명 뭐 유전 나오면 그냥 막 대가리 터지는데 막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것도 편하고 졸업해서도 취직도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각오 하시고 선택하셔야 돼. 미적 선택하려면. 난 문과인데 극상위권 노리기 위해서 이 미적분 선택해서 수능 볼 거야.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수학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돼. 공부만 해야 돼. 공부만. 확통이 얼마나 쉽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고3 확통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얼마나 쉬워 그냥. 근데 나중에 고3 되면 다 잊어버려서 집합 다 잊어버려서 이거 다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듣는 거라 그래. 그래서 지금 제가 집합 어차피 배운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되게 쉽죠. 집합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증명도 그냥 바로바로 증명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여사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문과 가는 학생들.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네. 문과 가는 학생들 여기서 준킬러 킬러 나와. 준킬러 킬러 문제 풀려면 여사건 써야 돼. 무조건. 여사건 반드시 기억해. 자, 어떤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준킬러나 킬러가 간단하게 어떤 하나의 조건만 딱 준 상태에서 그놈의 경우의 수만 아주 간단하게 공식 하나로 툭 나오는 그런 문제가 왜 준킬러 킬러야. 그렇게 나오면 누가 뭐 풀어. 개도 풀고 소도 풀고 저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퀴벌레도 풀지. 안녕 바퀴벌레야? 어제는 잘 지냈니? 잘 가. 나중에 또 봐. 개도 풀고 소도 풀고 바퀴벌레도 풀지. 동주야? 재미없니? 바퀴벌레 재밌니? 고마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 막 나눠가지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 해서 막 경우 나눠서 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유 여사건이 이놈의 케바케가 이게 훨씬 더 간단하네요. 그리고 표본공활 S 구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래? 그러면 얘 대신에 얘 구하자. A 경우의 수 구하는 대신에 A 여사건 경우의 수 구하자. 그래서 표본공간 전체에서 빼자. 이런 발상이 돼야 돼. 이런 발상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 이런 발상이. 여사건이 이걸 모르는 새끼가 없어. 모르는 새끼가 없는데 안 쓴다니까. 생각을 안 해. 생각을. 모르는 새끼가 없는데 안 써. 생각을 안 해. 아 진짜 홍길동이 가출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아니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를 못하는데 문제를 읽으면서 여사건을 떠올리질 않는데 미연아 알지? 빨리 먹어라. 졸지 마. 여사건 대신 구해.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얘기해 줄게. 여사건을 쓰는 경우의 수까지 몇 가지 얘기해 줄게. 여기 지워도 되나요? 여기만 지워도 됩니까? 오른쪽? 다 필기했니? 애들이 여사건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 오죽하면 내가 아우 진짜 답답해서
이런 것도 다 써줘. 아유. 자, 여사건을 떠올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 그런 순간들이. 아유, 적어도 1개. 이 말은 1개 이상이란 말이랑 똑같아.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다 케바케 경우 나눠서 구할래? 얼마나 짜증나겠니, 그러면? 그지? 1개일 때도 구하고, 2개일 때도 구하고, 3개일 때도 구하고, 4개일 때도 구하고, 5개일 때도 구하고, 아, 열심히 구하자. 얼마나 짜증나니? 뭘 쓰는 게 좋아? 여사건을 쓰는 게 좋아. 여사건은 몇 개인 게 여사건이니까? 1개도 빼고, 2개인 것도 빼고, 3개인 것도 빼고, 4개인 것도 빼고, 5개인 것도 빼고, 다 빼버리면 몇 개인 것만 딱 남아있냐? 여사건은 뺀 나머지다. 몇 개인 경우만 남아있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 했나? 아, 팔 아파. 가슴 아파. 갈비뼈 때문에 팔 들고 있으면 가슴 아픈데. 갈비뼈에 금 가서. 몇 개인 것만 남아있어? 1개 이상의 여사건이라니까, 여사건.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다 빼버릴 거야. 몇 개인 것만 딱 남아있어? 0개인 것만 남는다, 이 자식아, 0개!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적어도 하나는 홀수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홀수야? 그러면 홀수가 1개, 홀수가 2개, 홀수가 3개, 홀수가 4개, 홀수가 5개, 홀수가 6개. 그거에 여사건을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홀수가 0개인 것만 딱 남아있는 거지. 그지? 쭉 나열해놓고 홀수 1개인 것도 지우고, 홀수 2개인 것도 빼고, 홀수 3개인 것도 빼고, 홀수 4개인 것도 빼고, 홀수 5개인 것도 빼고, 다 빼버리고 나면 남은 것은 홀수 0개인 애들만 쪼로록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구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홀수가 1개 이상 있습니다. 이때도 여사건 이용하는 게 편하지. 아, 홀수 없는 경우만 구해서 빼면 되겠구나, 전체에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곱이 짝수. 두 수만 생각해 볼게, 두 수만. 곱이 짝수인 경우는 뭐 어떻게 되냐? 불러라. 요 3가지 경우가 있지? 이거 다 구할래? 이거 구하는 것보다 뭐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니? 여사건 쓰는 게 훨씬 편하지? 여사건은 곱이 홀수겠지? 그리고 곱이 홀수인 경우는 뭐밖에 없으니까? 홀 곱할 때만 홀이죠. 이것만 하나 딱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잖아. 오케이? 얼마나 편해, 그지? 3개면 아름답다. 에이, 선생님, 전체 구하고 이거 구하면 어차피 2개 구하는 거고, 이건 3개 구하는 거니까, 에이, 그거나, 한 번 더 구하지, 뭐, 에이, 한 번 차인데, 그러면 3개짜리 곱이, 3개짜리 곱이 짝수면, 짝짝짝, 짝짝홀, 짝홀짝, 홀짝짝, 짝짝홀, 짝홀짝, 홀짝짝. 그 7가지를 다 구하고 있는다고? 그럴 바에 그냥 홀 한 가지만 딱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면 되지? 4개 곱해서 짝수면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미치는 거지? 4개 곱해서 짝수 나오는 거 생각하면 나열하기도 힘들어. 15가지나 돼. 자, 곱이 짝수 나왔을 때 여사건, 곱이 홀인 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돼요.
곱이 0. 곱 0, 곱 0. 세 가지 있죠? 두 수만 곱한다 치더라도 세 가지 있죠? A0, B, 0 아님, A 0 아님, B 0. A0, B 0. 그지? 맞죠? 이것만 해도 세 가지죠? 이거 구하느니 뭐 구하는 게 편해? 여사건 구하는 게 편해. 여사건은 뭐? A도 0? 아니고 B도 0? 아닌 거. 이게 여사건이죠? 또 한 가지만 구하면 되지? 여사건 생각하는데 여사건 생각 안 해. 죽어도 생각 안 해. 죽어도 생각 안 해. 이 새끼들이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야, 스프링클러. 너 왜 여사건을 생각하지 않아? 응? 여사건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사건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제발 좀 여사건을 생각해보라고, 오케이? 이거 2개짜리 곱이어서, 선생님, 이거 3개 구하는 거랑 전체 구하고 얘 구하고 빼는 거랑, 이거 2개고 이거 3개, 그게 그거, 그럼 A, B, C 3개 곱해서 0인 거는. A, B, C, D 4개 곱해서 0 되는 거는. 여사건이 훨씬 편하죠. 여기서 지금 제가 4가지 경우 보여드렸는데 적어도랑 이상 그리고 곱작 곱령 이렇게 4가지 경우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여사건을 쓰는 게 유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거 4가지만 보여드렸습니다. 곱령, 곱작 적어도 한 개 이상 이렇게 적어도 이상 곱작 곱영 이렇게 4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저런 경우에 여사건을 좀 써주세요. 여사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사건 됐나요? 여기 지워도 됩니까? 여기?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망설여지는데 하는 이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근데 저번 때도 한 번은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곱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곱집합. 이것 때문에 아이고 여기 AB라고 하면 또 헷갈릴라 이것들. 아유 진짜. 아유 이 세상에 문자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앞에 조건제시법에서 저게 자꾸 등장하고 저거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얘 때문입니다.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습니다. 가운데 선 그어져 있죠? 앞에 있는 애가 원소입니다. 두 수의 순서쌍이 원소예요. 이걸 자꾸 출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있는 애는 누구냐면 집합 A의 원소이고 뒤에 있는 애는 누구냐면 집합 B의 원소.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를 앞에다 쓰고 집합 B의 원소를 뒤에다 쓴 다음에 괄호로 묶어서 순서쌍을 만들어 놓은 애가 A 곱집합 B의 원소예요. 그래서 제 원소는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1P, 1Q, 2P, 2Q, 3P, 3Q 이렇게 나타내지겠습니다. 원소의 개수는 6개가 되겠죠? 얘가 뭐냐면 사건 A와 사건 A가 발생하고 있다라
연속해서 바로 이어서 사건 B가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사건 A가 발생하고 잇따라서 연속해서 사건 B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나타내고, 얘 원소의 개수는,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 경우의 수, 원소의 수, 경우의 수는, 여기 보시면 아시죠? 1에 대해서 2개, 2에 대해서 2개, 3에 대해서 2개, 1에 대해서도 2개 있고, 2에 대해서도 2개 있고, 3에 대해서도 2개 있으니까, 총 합치면 6개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되죠? 2를 3번, 3을 3번 2. 이렇게 구하는 거겠죠? 그죠? 당연히 2 3개 더할 거니까 3 곱하기 2. 그래서 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곱의 법칙. 사건 A가 발생하고 잇따라 연속해서 사건 B가 발생하는 사건, 그걸 A 곱하기 B라고 나타내고, 그놈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원소의 개수. 당연히 원소의 개수, 경우의 수니까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A의 원소의 개수요. A 사건의 경우의 수, B의 원소의 개수,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됩니다. 곱한다고 해서 곱의 법칙, 중2 때 배웠던 거죠. 곱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이 중2 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합의 법칙은 정확하게는 배반 사건의 합의 법칙을 배웠던 거고요. 배반 사건의 합의 법칙. 그다음에 곱의 법칙은 정확하게 곱의 법칙 이걸 배웠던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그냥 곱하면 돼 이러면서 배웠던 거죠. 그죠? 증명은 예를 들어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으면 이렇게 되지 않니? 그냥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증명하지 않죠. 중학교 때는. 집합을 배우질 않는데 어떻게 증명해?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서 설명하면서 끝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집합의 이제 경우의 수 도입단원이에요. 도입단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공식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냈어요. 집합으로. 집합 공식 그대로 갖고 와서. 아름답지? 현대수학의 아버지, 집합론. 집합론의 창시자 칸토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써줄게. 여러분들 수학 공식에 와서 문제 푸는 학문이 아니에요. 공식을 만들어내는 학문이지 수학은 원래. 그리고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문제 푸는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를 보면서 어떤 애는 산술평균을 생각할 거고 통계입니다. 통계 문제네요. 산술평균을 구하라는 거군요. 어떤 애는 기하 문제네요. 중점을 구하라는 문제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수원 배운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수열 문제네요. 등차 중앙을 구하라고 하고 있군요. 자유로운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챗GPT 말씀드린 적 있나요? 챗GPT? 챗GPT라고 들어본 학생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 카카오에서 만들었던데 KGPT 해가지고 승혁이 들어봤어? 인공지능을 사이트 안에 넣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공지능한테 질문하잖아? 그럼 인공지능이 최근 10년치 빅데이터를 다 검색해가지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걸로 끝나면 그건 뭐 웹에서 검색하는 거 똑같지? 걔가 그걸 다 분석해. 인공지능이니까. 다 분석해가지고 내가 질문한 대답에 대해서 기존에 없던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대답해줘. 10년치 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과제를 다 그걸로 해. 챗GPT한테 물어봐. 그래서 걔가 투두두두 쫙 대답해주면 그걸 그대로 따르르따르 워딩도 귀찮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해가지고 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미국의 로스쿨에 합격한대요. 걔가 미국의 로스쿨 시험 봐서 합격한대요. 여러분 공식 외워서 수학 문제 푸는 거는요, 인공지능이 여러분보다 훨씬 잘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걸로 수학 공부하시면 안 돼, 절대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재밌는 게 수능 영어를 풀었대. 우리나라 수능 영어. 걔가 80점 맞았대요. 그거예요? 80 몇 점 맞았대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 정말 어렵죠. 우리나라 시간 안에. 수학은 몇 점 맞았게요? 무려 8점을 맞았대요. 인공지능인데 우리나라 수학 문제를 거의 못 풀어. 수능 수학 문제를 거의 못 풀어.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10년치 검색해서 그걸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못해. 아직은 좀 부족한 거죠, 수학에서는. 근데 발전하겠죠. 우리나라 수능 수학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면서 이건 합사건이니까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푸세요. 그리고 아까 그 곱집합 있지, 곱집합. 그게 조심할 게 있어. 나중에 확통하면 이걸 곱사건이라고 불러. 이걸 곱사건이라고 부르거든. 나중에 확통에 가면 이걸 곱사건이라고 불러. 얘도 곱사건이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 교육과정상 이게 곱사건으로 돼 있어. 헷갈리잖아, 그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별사건이라고 할게. 어때? 별사건. 괜찮아, 별사건? 교육과정 아닌 거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중학교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러니까 곱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건 중학교 2학년이나 하는 거고. 그런 거 다 가르쳐 주면서 구하라고 하지 않아, 절대로. 그냥 구하라고 하지. 그냥. 다 숨겨져 있지. 문제 속에 다 숨겨져 있지.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실전에서는. 한 가지 사건은 그냥 써놓고 세는 거야. 공식이 없어, 이거는. 야, 주사위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구해라. 거기 무슨 공식이 있어. 2, 4, 6, 세 가지. 이건 거지. 그지? 에이, 선생님 뭘 써요? 쓸 필요도 없는데. 야, 그건 개수가 작을 때지. 경우의 수 막 500가지도 나오고 1000가지도 나오는데 그때도 뭐 그냥 대충 셀 거냐? 빠진 거 없이, 중복 없이 할 거면 써야지. 그러려면 쓸 때도 요령이 필요해. 크기 순으로 쓰거나 알파벳 순으로 쓰거나
숫자라면 크기 순으로 쓰면 되고 문자라면 알파벳 순으로 쓰면 되지. 자음, 모음 순 이런 식으로. 1에서 100까지를 쓸 건데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 한 50개쯤 썼어. 36 썼었나 안 썼었나? 36 썼나?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36 썼나? 다 찾아봐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내가 크기 순으로 썼어. 그럼 현재 내가 46을 쓰고 있어. 크기 순으로 썼어. 현재 내가 46을 쓰고 있어. 43은 쓴 거야, 안 쓴 거야? 이미 쓴 거지. 57은 아직 썼어, 안 썼어? 아직 안 쓴 거지, 그지? 크기 순으로 쓰면 알잖아, 그지? 그리고 가지 그림. 알지? 나뭇가지 그림? 다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그림하고, 오케이? 그럼 얘가 이걸 뜻하는 거죠. 얘가 B 하나가 아니라 AAB를 뜻하는 거죠. 그죠? 얘는 C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AAC를 뜻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 여기서는 사건 분리가 굉장히 중요해. 사건을 분리해야 돼. 사건 분리. 함수 계속 했었으니까 함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 (1대1)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1번 쏘고 2번 쏘고 3번 쏘고 3명이 쏘는 거야. 3명이 쏘는 거야. 오케이? 그냥 1대1 함수 만드세요 해서 한 가지 사건이 아닌 거야. 1번이 쏘는 사건과 2번이 쏘는 사건과 3번이 쏘는 사건이 다 합쳐져 있는 거야. 이 안에. 오케이? 1번 쏘자. 2번 쏘자. 3번 쏘자. 이 세 가지 사건이 들어있는 거야, 이 안에. 오케이? 저 세 가지 사건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안에. 그냥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고 그걸로 한 가지 사건이 아닌 거야. 이렇게 사건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 사건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 사건 분리. 케바케 스부스. 이건 케바케고, 애들이 이걸 잘 못해. 굉장히 못해. 이거 스부스. 스텝 바이 스텝. 케바케 스부스. 스바스. 이렇게 해야 되나? 스바스? 스텝 바이 스텝? 스바스? 1번 쏘고, 2번 쏘고, 3번 쏘고.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 사건입니다. 1번 쏘고, 2번 쏘고, 3번 쏘고, 스텝 바이 스텝. 1번 쏜 다음에 2번 쏘고, 2번 쏜 다음에 3번 쏘고, 이렇게. 사건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각 사건의 관계를 파악해야지. 선생님, 사건은 분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들어있는 사건이네요. 관계는 뭐냐? 같이 해야 되냐? 같이 안 해도 되냐? 반드시 같이? 아니면 하나만 해도 돼?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건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야. 얘 쏘는 사건과 얘 쏘는 사건 세 가지 사건을 다 해야 1대1 함수가 만들어지는 건가? 아니면 얘 쏘는 사건만 하고 얘네들은 이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치고 얘만 발생했다 치자. 그랬을 때 1대1 함수가 만들어지는 건가? 그걸 생각해야 돼. 오케이? 그래야 합의 법칙을 쓸 거냐 고배 법칙을 쓸 거냐가 결정되니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결정해야 되거든.
이 경우는 어떤가요? 셋 다 써야 함수가 되나요? 아니면 셋 중에 얘만 쏘고 나머지 얘들은 그냥 우리는 안 할래? 안 쏠 거다. 그래도 함수가 되나요? 얘네 셋 다 써야 함수죠. 그러니까 얘네 관계는 다 아까 별사건 잇따라서 계속 1번이 쐈어 잇따라서 연속해서 2번도 쏘고 연속해서 잇따라서 연속해서 3번도 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다 무슨 법칙을 쓸 거예요? 후배 법칙을 쓸 거라 이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사건은 똑같아. 어차피 한 가지 사건인데 뭐 세야지, 그지? 세야지 뭐 어차피 한 가지 사건인데 다 분리됐잖아. 1번이 쏘자. 누구한테 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놈 중에 한 놈한테 쏘면 되겠네. 오. 2번 쏘자. 나는 1번이 쏜 애한테는 쏘면 안 돼. 1대1 함수니까. 1번이 어떤 애한테 쐈으면 나는 걔한테는 쏘면 안 돼. 1대1 함수니까 서로 다른 놈한테 쏴야 되니까. 그럼 나는 이제 남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면 되겠구나. 3번 쏘자. 얘도 마찬가지지. 너네들 다 쐈니? 이제 나 쏠 차례야? 그래. 스브스, 스텝 바이 스텝. 너네 둘 쏜데 거기는 나는 안 쏘면 안 되니까 일단 두 개는 제끼고, 그럼 세 개 남았으니까 셋 중에 한 군데다 쏘면 되겠구나. 이렇게 경우의 수 끝나는 거죠. 이 함수 만드는 것은 수능에도 엄청 나와요. 수능에도 엄청 나와요. 다양한 조건 붙여서.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이따 또 함수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사건의 경우에 구하고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이나 고유 법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맨날 합의 법칙, 고배 법칙, 합의 법칙, 고배 법칙, 합의 법칙, 고배 법칙 하는 거에 조금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의 유형을 좀 나눌 거야.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말과 기호를 만들고 정의하는 거지. 정의, 그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공식까지 만들 거야. 그래서 좀 쉽게 풀어볼까? 이게 이제 고교 과정이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그저께 이렇게 쭈르륵 배우거든? 근데 애들이 공식만 달달달달 외워. 공식만 달달달달 외워. 그래서 나중에 못 풀어. 경우의 수 못 풀어. 그리고 질문해.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나요? 이거 순열이잖아. 순열로 풀면 되잖아. 그러면, 저 순열 공식은 알아요. 풀어. 굉장한 거지, 정말. 공식은 외우는데 순열인지 조합인지 구별을 못해.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유형을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분류를 할 거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있어야 돼. 잘 들으세요. 기준이 있어야 돼.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할 거야.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한 개를 여러 번 쓸 수 있나? 분명히 원소는 한 개뿐이 없어. 근데 걔를 여러 번 쓸 수 있나? 불가능부터. 이러면 수학에서 말 없어.
이때는 말 없음. 수학 생략하는 거 열나 좋아하잖아. 생략. 가능하면 한 개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중복이라고 그래. 중복. 중복. 중복이라는 한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해되시죠? 한 개를 여러 번 쓸 수가 있는. 1이 계속 중복해서 1이 계속 나오네요. 오케이? 은우야? 은우야? 졸리냐? 빨리 먹어라. 졸리면 홀수, 졸홀. 1이 계속 중복해서 나와요. 중복. 기준,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자리 바꿔. 수학 이거 엄청 좋아하죠. 자리 바꾸는 것이. 진짜 저놈의 교환 법칙. 자리 바꿔. 서로 다른 경우. 그러면 얘는 순열이라고 불러. 그리고 자리 바꿔. 서로 같은 경우가 있어. 아니면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이러면 우리가 조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의 말을 합쳐서 자, 4개의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순열, 말 없어. 그냥 순열이야. 그냥 순열. 말 없어. 그냥 순열. 한 개를 여러 번 쓰는 거 불가능. 여러 번인데 여론이라고 써. 천천히 가자. 천천히. 그리고 주인 말 들어. 뇌의 말을 들어. 야, 네가 50년 정도 뇌의 말을 잘 듣고 살았으니 앞으로 10년만 잘 버텨. 한 개는 한 번만 사용해. 한 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자리 바꾸면 달라. 이런 경우는 순열 유형입니다. 이 문제는 순열 문제군요. 이 문제는 순열 문제네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다. 구별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조합. 한 개를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자리 바꿔도 같은 경우 또는 자리를 바꿀 수 없는 경우 조합.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중복순열. 한 개 여러 번 사용 가능.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 중복 조합. 한 개를 여러 번 사용 가능한 경우,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 또는 자리를 바꿀 수 없어요. 이 네 가지 유형을 배우는데요. 이게 고1 때 배우는 유형이고요. 이게 확통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학교별로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고장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배우고요. 경항고 같은 경우 고3 때 죽어납니다. 미적하고 확통 둘 다 동시에 해버려요. 미적만 해도 죽을 맛인데 확통의 4배인데
미적하고 확통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고3 때. 이과, 문과는 확통만 하고 당연히. 그래서 고장고 이과는 고3 때 수학 때문에 죽어납니다. 경항고. 고장고는 2학년 때 확통을 미리 해버리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고장고 문과 3학년 때는 뭐 하나요? 수능 문제 풀어요. 고장고 학생들한테 수능 문제 풀립니다. 문과는 3학년 때부터. 자, 구별해 볼게요. 지금부터. 함수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 거예요. (1번) 아무 조건 없어. 그냥 함수의 개수. 스부스 한다. 스부스 1쏘고 2쏘고 3쏘고. 스부스 1쏘고 2쏘고 3쏘고. AAA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함수야 그냥 함수? AAA 가능해 불가능해?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 얘네 셋 다 A한테 쏘는 거 돼 안 돼? 되지? 중복이네? 그치 중복이네? 자, ABC랑 BAC 같냐 다르냐? ABC 1이 A, 2가 B, 3이 C한테 쏜 함수랑 이 함수랑 1이 B, 2가 A, 3이 C한테 이 함수랑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다른 함수지. 순열이네. 선생님 중복순열 유형이군요. 되게 쉽지? 엄청 쉽지? 제가 30년을 연구했습니다. 30년. 저는 거의 25년 동안을 스킬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구장창 기본 원리만 계속 연구했습니다.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나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나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나.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스킬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대치동 스킬, 뭐 1타 현우진 스킬도 강의 들으면서 배우고 있고 대치동 스킬도 배우고 있고 기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강의들도 다 보면서 스킬도 연구하고 있어요. 함수겠습니다. 자, 이제 1대1 함수. 스부스 1쏘고 2쏘고 3쏘고 1대1 함수다. 1대1 함수 AA 되냐? 이런 거 되냐? 1대1 함수인데? 서로 다른 놈한테 써야 되는데? 안 되지. 중복 안 되네, 그지? 뒤에는 안 쓸게. 뒤에는 그냥 뒤에는 이따 쳐. 귀찮으니까.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죠? AB랑 BA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앞에 두 놈만 생각하자. AB랑 BA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뒤에는 뭐 이따 치고, 이거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1이 A한테, 2가 B한테. 1이 B한테, 2가 A한테 쏜 거. 다른 함수죠? 순열이네요, 그죠? 중복 안 되고 그냥 순열이니까 이건 순열. 중복 안 되는 건 말 안 붙였어. 수학 생략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곱하기 생략하잖아, 그지? 계속해서 볼게요. 이쪽 필기 다 됐나요? 지워도 됩니까? 필기 다 되셨어요? 지워도 돼요? 책에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필기하세요. 옆부분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우의 수 공식 100날 외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선생님, 6가지라면서요. 6분의 1의 확률로 맞지 않을까요? 야,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가 한 가지만 쓰겠냐? 순열도 쓰고 조합도 쓰고 막 그러지?
그렇게 생각해봐. 그럼 36가지 중에 어떻게 할래? 세 번째. 아이고, 세 번째 하려면 숫자로 바꿔야 된다. 세 번째 하려면 숫자로 바꿔야 돼. 쉽게 얘기하면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x 커질 때 이거 y잖아. y 그지? f1 y지? 1의 함수값 1한테 맞은 새끼 1이 쏜 놈 그지? 여기 가로 안에 정의역이지. x가 커지니까 y도 같이 커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무슨 함수? 빨리 말해. 증가함수. 증가함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함수의 증가함수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얘들은 제끼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런 조건 붙으면 돼. 자, 쏩시다.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y 커지냐? 안 커지지? 중복 안 되네? 되지, 그지? 1, 2, 3 되지? y도 같이 커지고 있죠? 쏘는 맞은 새끼 점점 커지고 있죠?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안 돼. 맞은 새끼도 커져야 되잖아. y좌표도 같이 커져야 되지? 이거 아예 안 돼. 선생님, 자리 바꾸는 거 아예 안 되는데요. 불가능한데. 자리 못 바꾸네? 바꾸면 안 되네? 오케이? 조합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조합인 거죠. 중복 안 되는 건 말 없어. 말 안 붙였어, 그냥. 자, 4번. 자, 볼게요. 크거나 같대, 이제. 같아도 된대. 크거나 같대. 같아도 된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입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입니까? 같아도 된대, 이젠. 되냐, 안 되냐, 얘. 셋 다 1한테 쌌습니다. 돼, 안 돼? 되지? 왜? 여기 같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F1, F2, F3 같아도 됩니다. 오케이? 중복 되네, 그지? 그런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똑같은데 이것도 분명히 되는 애야, 그지? 커지니까. 이거 자리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커지냐? 아니지. 자리 바꾸는 거 아예 불가능해. 조합이네. 아, 이 새끼 중복조합 유형이군요. 함수 안에 4가지 유형이 다 있어요. 조건을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함수를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함수를 그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신에서도 함수 경우의 수 구하는 게 계속 나오고, 저거 조건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막 추가시켜서 붙여놓으면 저게 킬러 문제 되는 거예요. 1등급 문제. 너 경우의 수랑 같이 해서 하면 이거 쉽게 풀 수 있고, 만약에 네 경우의 수 모르면 폭망할 거고, 네 수학 끝까지 다 선행했니? 그러면 이 문제 좀 쉽게 풀 거고, 아니면 좀 이 문제 푸는데 고생은 할 거야. 풀 수는 있어. 교육 중간고사 범위 내에 있으니까 풀 수 있게는 낼 거야. 근데 아마 꽤 많은 시간이 투자되겠지. 네가 만약에 수학을 끝까지 선행했으면 금방 풀 거고. 이게 아주 내신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참 여기서 뭐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학원들 밥 먹고 살게 해주려고 내신 문제를 출제하시나 봐. 그냥 정확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딱 알면 그냥 잘 풀 수 있게. 근데 그렇게 되면 1등급이 변별이 안 되겠지. 그러면 그 학교는 망하는 학교가 되는 거고.
또 얘기할게요. 반직선이란 거 알아? 반직선? 반직선이란 거 아니 혹시? 들어는 봤어? 반직선이란 거 알아? 한 점에서 출발해서 한 점,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한 점, 이 방향으로 한없이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을 반직선이라고 불러요. 이걸 반직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방향점이에요. 얘는 기호로 화살표로 나타내요. A, B 이렇게. 이게 시작점, 이게 방향점. 선분이란 건 알죠? 그죠? 선분? 오케이? 자. 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저 6개의 점 중 2점을 이용해서 반직선을 만들어 볼게요. 왜? 7개냐? 7개. 미안해. 나 숫자도 못 세. 수학 선생은 왜 하고 있지? 미안합니다. 7개. 7개의 점을 이용해서 7개의 점 중 2점을 이용해서 반직선을 만들어 볼게요. 반직선 만들 거다, 반직선. 자, 반직선 만들 거야. 이런 애 있냐? 없지? 중복 안 되네? 그지? 반직선은 밑에다 설명했다, 내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쭉 가는 거랑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쭉 가는 거랑 전혀 다른 반직선이죠. 그죠? 다르네? 뭐야, 그러면? 다르잖아. 자리 바꿨을 때 서로 달라. 순열. 선생님, 반직선의 개수, 이거 순열 문제네요. 선분 만들어 보자, 선분. 선분 만들어 볼게, 선분. 아싸, 하나. 맞냐? 저 선분이야? 중복 안 되네? 얘네 어떠냐? 다른 선분이냐? 같은 선분이냐? 같은 선분이네? 자리 바꿨는데 똑같네? 뭐지? 조합 문제군요. 그럼 조합 공식으로 풀면 되겠네. 됐어요? 삼각형 만들어 보자. 아싸, 한 개. 맞냐? 중복 안 되지? 자리 바꿔볼까? 같은 삼각형이냐, 다른 삼각형이냐? 예, 같은 삼각형이죠. 조합이네요. 자리 바꿔도 똑같네. 삼각형도 조합이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사들여. 그래서 문제 외우고 유형 외우고, 이 문제는 조합, 이 문제는 조합, 이 문제는 조합, 이 문제는 순열, 이 문제는 순열, 이 문제는 중복순열, 이 문제는 중복조합, 이 문제는 중복순열, 이 문제는 중복조합. 불안해. 오늘 쌤 다 했으니까,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 개뿔. 이 문제는 순열, 이 문제는 조합, 이 문제는 중복순열, 이 문제는 중복조합. 이걸 고1 때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유형을 분류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처음 보는 문제라도 이 문제는 조합 문제네, 조합 공식 쓰면 되겠다. 나중에 보면
공식은 다 외우고 있어. 너 순열 공식 아니? 그럼요, 선생님. 저를 너무 띄엄띄엄 모시는데요. 선생님,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 순열 구별할 줄 알아? 순열이 뭔데? 순열은 순열이죠. 알았다? 준서야? 순열은 순열이죠 하면 내가 알았다 뭐라고? 모르냐? 지연아? 순열은 순열이죠 하면 내가 알았다 뭐? 아, 왜 그래? 알았다 이름아. 그지? 알았다 이름아. 네 이름은 이름이지? 알았다 이름아. 차근차근 천천히 연습하세요. 구별하는 방법은 다 가르쳐 줬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쉬워. 쉬워. 어렵지 않아. 쉬워. 오케이? 차근차근 천천히 연습해. 이게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럼 너네들 나중에 그 선택한다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다 사자. 도저히 경우에서 모르겠다. 이게 조합인지 순열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다 외우자. 문장 외우고 순열, 문장 외우고 조합, 문장 외우고 중복 순열, 문장 외우고 중복 조합. 천천히 훈련해. 훈련. 천천히 훈련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지워도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 구별하는 거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이걸 내가 25년을 연구했다고. 자, 정리해 봅시다. 10분이 좀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보죠. 급할 거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결과를 알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 뭐다? 결과를 알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시행. 좋아요. 자,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잘했습니다. 표본 공간. 기호로 뭘로 나타낸다고요? S. 스페이스. 다음에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사건.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는 A 사건 경우의 수는 기호로 왜 여기서 멈춰? 벌써 NA 원소의 개수. 자, 여러 가지 사건. 전체. 표본 공간 전체. 표본 공간 전체. 전 사건. 전체 집합 전 사건. 아무것도 없어. 이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지? 경우의 수가 없잖아. 아무 경우가 없잖아.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죠, 공사건. A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 합사건. 기호로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A는 발생하고 B는 발생하지 않고, A가 발생하지 않고 B가 발생하고, A가 발생하고 B도 발생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 여사건.
기울은 어떻게? 여집합 이렇게. 자, 합사건의 경우의 수. 당연히 NA 합집합 구할 거고. 부르세요. NA. MB. NA 교집합 B.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고 A와 B가 동시에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교집합 B 공집합이야. 여기다 할까? A 교집합 B 공집합. 배반 사건. 배반 사건에서는 NA 합집합 B는 누가 돼버려 그래서? NA 플러스 MB로 끝나지. NA 교집합 B가 0이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합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배반 사건 아닐 때는 겹친 거 빼줘야 돼. 여사건의 경우의 수 당연히 N. 어떻게 구해요? S에서 A 빼면서 구하면 되죠. 자, 여사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통, 문과갈 학생도 확통 준킬러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어떤 문장? 이렇게까지 써줬는데도 적어도. 자, 그리고 또 이상 그리고 곱잡, 그죠? 곱잡 또 곱영. 아, 대답들이 이렇게 몇 명씩 대답을 하네. 자, 그리고 별사건. 이거는 곱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처럼 곱의 법칙 그냥 그렇게 2개 곱하면 돼 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는데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해준 거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 집합은 집합단원에서 나오죠. 집합단원에서는 되죠, 그죠? 이런 조건제시법을 해석해서 네가 원소의 개수를 구해볼 수 있니? 이러면서 참 웃기죠. 교육과정에서 빼놓고 집합단원에서는 돼. 뭐 하자는 짓거리야. 진짜. 아유, 그럴 바에 그냥 넣지. 됐고. 한 가지 사건은 써놓고 샌다. 그죠? 한 가지 사건은 써놓고 샌다. 이때 중복 없이 그 다음에 빠진 거 없이 그렇게 세기 위해서 숫자 같은 경우는 크기 순으로 쓰면 좋고 영문자나 한글 이런 것들은 알파벳 숫 자음 모음 순으로 쓰면 좋고 뭐 나뭇가지 그림을 이용해도 되고. 사건 분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관계, 그리고 합의 법칙 또는 곱의 법칙. 이때 스부스 케바케 스바스라고. 스부스 케바케. 왜 스부스? 아, 맞아. 스부스. 그 SBS 때문에 그렇구나. SBS 스부스라고 그러죠. SBS 스부스라고 그러죠. MBC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 아는 학생 있나?
신기하죠? MBC는 마벙춘이라고 불러요. 마벙춘. 공식 명칭이에요. MBC를 부르는 공식 명칭. 마벙춘. SBS는 스브스라고 부르죠. 스브스. 아, 또 헛소리! 죄송합니다. 아, 저 선생님 또 헛소리 하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수능 100% 출제. 준킬러나 킬러에서. 중조. 이게 제일 복잡하거든. 자, 말해라. 중복 안 되고, 한 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안 사용해도 돼, 당연히. 안 사용해도 돼.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돼. 안 사용해도 돼. 한 번만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되고. 대신 두 번, 세 번 이렇게 쓰면 안 돼.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죠, 그죠? 조합 역시 중복 안 되고 자리 바꿔도 같은 경우 아니면 바꿀 수 없거나. 오케이? 중복 순열 중복 되고 바꾸면 다른 경우 중복 조합 중복 당연히 되고 바꾸면 같은 경우 또는 바꿀 수 없는 케이스. 됐죠? 제가 한 번에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제발 복습을 좀 하세요. 제발 복습을 좀 하세요. 그래, 남는 게 있어야지.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말자고. 수고하셨습니다.